공직원장은 공직 네. 몇 년 하시고 결혼했어요? 저는 봉직을 3개월 하고 돼요. 넌 남친이야. 그게 공직. 전 남친이 지금 남편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하. 죄송해요. 자신도 몰랐다. 그래 오늘 술을 갖고 오려고 했는데 아니, 어제 오늘 그냥 과음을 하는 바람에 어제 과음했어요. 왜 오늘을? 안돼. 오늘 기도하는 거를 되게 잘 아, 저 먹어.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 저도 갖고 오실 줄 알았는데 내가 푸티 시술해서 사람 얼굴을 이렇게까지 망쳐봤다는 경험이 있어. 맞춰봤다. 망쳐봤다. 우리가 제가 병원 얘기 안 했는데. 아, 저는 어딘지 아니까. 거기잖아요. 거기잖아요. 제가 하는 그곳이잖아요. 편집해 어. 주세요. 제가 하는 그곳이잖아요. 근데 이 누구나 의사는 너무 간단하게 소개 잘 계산. 안녕하십니까. 저는 톱샘필 홍대 신촌점 대표원장 김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톡센필 삼성점 대표원장 김태형입니다. 안녕하세요. BLS 청담점 대표원장 권용욱입니다. 어떠한 질문이 와도 솔직하게 네, 알겠습니다. 모든 과가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사실 뭐 의료법상에서는 모든 과가 다 가능한 거고 계속 이쪽에서 배운 분들 같은 경우에도 다 할 수가 있죠. 의사 자격증을 의사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 자격증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 궁금한 게 그때 시험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나요?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이 재수- 자격증 시험이니까. 네. 자격증 재수를 또 하고 또 삼수를 하고. 네. 근데 웬만하면 다 붙죠. 시험. 90%? 그렇죠. 저는 제가 그러니까 예과 1학년 때 본과 4학년이었던 형이 계속 시험을 떨어져서 저랑 같이 시험을 보러 갔는데 또 떨어졌어요. 지금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힘든 일. 그렇죠. 힘든 일고 아니 뭐 모든 일은 사실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푸티 시술하는 사람이 되면 느껴지는 선입견이 어떤 돈잘 벌 것 같다? 그 선입견 있잖아요. 그죠? 아 그런가요? 원장님이 돈 잘 벌 것 같아서 그래요. 네. 너무 비보험 진료가 대부분이니까 푸티 시술은 뭐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이제는 이제 뭐 포화 시장이 돼버린 게 이제 꽤 됐으니까 여기서도 경쟁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선입견이긴 하죠. 푸티 시술뿐만 아니라 이런 뭐 미용 우리 보통 미용이라고 얘기하죠. 에스테틱 영역, 미용 영역에 이제 의사들한테 갖는 이제 선입견들이 그 미용을 하지 않는 다른 이제 탑과 이제 의사들이 갖는 선입견이 있긴 있어요. 되게 쉽게 봐요. 저거는 뭐 별거 아닌 거고 되게 쉽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저도 사실은 시작하기 전에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사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사실 저는 편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의사가 의료적인 행위를 하면서 이분을 이제 더 좋게 만들어주지만 이거는 또 이제 분명히 병을 치료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쪽 피부 미용 분야에서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약간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은 오시는 고객님들이 자기가 환자라고 뭐 병을 고치려고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대우를 해주고 거기에 니즈를 맞춰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편견적인 시선이 아니고 당연한 어떤 이제 그런 시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같은 맥락인데 편견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주의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시술이나 이런 거 들어갔을 때 이런 게 말씀드렸을 때 뭔가 좀 쉽게 생각하시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그런 편견 때문에 어떤 그런 나는 치료받은 게 아닌 어떤 그냥 시술만 받았어 뭐 이렇게 이뻐지려고만 했어 하는 어떤 우리가 의사로서 좀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쉽게 그냥 흘러보내는 어떤 그런 것도
약간 느낄 때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 깊게 잘 듣고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 개원할 때 실력을 얼마 정도 기간 쌓아야 개원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개원을 하려면 한 3년은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2, 3년은 좀 충분히 배우고 개원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개원을 하고 나면 오로지 이제 이 환자를 끌고 나가는 것은 자기의 몫인데 안 좋게 됐을 때를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그거는 단기간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를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해야 이 화병증이 최소화가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경험은 단기간에 배울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을 통해서 사실 쌓을 수 있는 어떤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충분히 좀 경험을 하고 개원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개업을 의사들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경력이 쌓여야 개업을 하냐에서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잘할 사람은 결국 잘하는 것 같고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경력이 되게 많은데도 많은 부족함을 저한테 보여줬던 선생님도 있었고요.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한테 임프레시브했던 선생님도 있었거든요. 진료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확실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다고는 생각은 해요. 김태 원장은 공직 네. 몇 년 하시고 개원하셨어요? 저는 봉직을 3개월 하고 개업했어요. 근데 저는 누가 와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하지 말라고 말릴 거예요. 저는 제가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사실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준비는 시술에 대한 준비는 솔직히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진료하는 영역이 아니라 그 진료 외적인 영역의 50%에서가 저는 되게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진짜 궁금한 게 뿌띠 시술은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봉직 생활하면서 네, 그 병원에서 뭐 인턴 레지던트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저희가 뭐 내과 만약에 뭐 레지던트가 됐을 때 그냥 병원에서 환자 보면서 다 같이 이제 위에 교수님 뭐 윗연차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것처럼 이제 봉직 생활 하시면서 그 병원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병원에 내원하는 고객들을 통해서 그렇게 수련하는 것처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술비 같은 것들은 처음에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이제 주변에 어떤 이제 뭐 주변 가족들이나 그런 그 친지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연습해보면서 어느 정도 됐을 때 이제 고객들한테 시술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노하우가 있잖아요. 각자 내가 이렇게까지 해봤다 이걸 배우기 위해서. 저는 저희 시어머니 얼굴에 그 안 녹는 실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이지리프트 네, 저희 시어머니 얼굴에다가 했죠.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제 그 시술을 하는 병원이 많이 없어서 굉장히 비싼 세미나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결혼 안 했을 때라서 아 진짜요? 저희 시험 남자친구의 어머니이셨네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네. 전 남친의 어머니. 공개해도 되는 건데. 전 남친 지금 남편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하, 죄송해요.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약간 아까 김현우 원장님 말한 거 우리가 꼰대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한 때가 나이도 된 것 같긴 한데 배우고 싶으면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일단 살아보니까 이제 뭐 저도 이제 김태 원장님이랑 동갑이라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했지만 그냥 항상 의사는 자기가 부족함을 알고 물어보고 배워야 되는 맞아.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후배 의사들도 제가 이렇게 보면 좀 부족한 게 많은데 항상 뭔가 좀 자존감을 갖되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가서 배워야 되는데 그게 별로 좀 부족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게. 의사들이 보통 자존심이 세죠. 자존심이 세서 이제 남한테 안 물어보고 그냥 책 파서 이렇게 알아내려고 맞아요. 하고 뭐 내가 검색해서 이렇게 알아내려고 하는데 사실 그거 카톡 한 번 전화 한 통이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건데 되게 길게 돌아가는 거고
옛날에 이제 권 원장이랑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네이톤이나 카톡을 많이 했었죠. 워낙 많은 공격을 당하시고 워낙 많은 비판을 당하셔가지고 사실 그 얘기의 논쟁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이제 의사들이 서글퍼하는 거는 본인이 잘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본인이 마치 다 아는 듯이 얘기했다는 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신 거고, 그거를 우리 이제 뿌띠 시술, 필러 시술을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우리 선배들이 분노를 했던 거거든요. 정말 유명하신 선배들이 다 분노를 하고 후배들도 분노하고, 그게 싫은 거고. 그러면은 나는 그러니까 할 줄 아는 사람이 해야죠. 그리고 해본 사람이 해야 되고, 지금도 시술을 안 하고 있으면서 그거를 그렇게 폄하해서 얘기하고, 또 하나는 그거였죠. 논문을 갖고 이제 이게 되게 이제 진실인양 얘기를 했는데, 논문의 내용대로 해석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 뇌피셜로 이제 해석을 해서 하는 거는 그 논문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다 밝혀진 사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끔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을 계기로 내 말 한마디가 갖는 파워가 생각보다 되게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강의를 쓰고 이제 동료 아니면 후배, 선배 의사들한테 이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논문이 틀릴 때도 있고, 한 논문이 퍼블리시돼서 나왔을 때 그 논문이 3년, 5년 지나면 완전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할 때도 되게 조심을 해야 되고, 어쨌든 거기에는 논문은 이제 아티클이니까 어느 정도 사이언스 베이스로 우리가 밝혀진 얘기지만, 또 내 경험이 이제 거기 덧붙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회할 때도 사실은 내 논문이 맞네 싸우는 거고, 그거를 통해서 의학이 발전되어 가는 과정인데, 저는 조금 비겁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런 생각이 진짜 있으시면은 나와서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랑 싸워야 돼요. 우리랑 논쟁을 해서 본인의 논쟁을 우리를 설득을 시켜내야 돼요. 사실 가족이 그래요? 저는 이제 유치원이죠. 이제 어른들끼리 사촌이니까. 근데 이제 되게 본인이 받는 비판에 대해서 당연히 그냥 감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뚝뚝 안 그래도 한번 제가 여기를 모시고 저기를 와가지고 저희 원장님들하고 한번 대담을 시키려고 했어요. 김태형 원장님이랑 그래야겠네. 요 멤버. 아니 제가 9년 동안 제 몸에만 지금 뼈가 한 100cc 있는 거예요. 건강합니다. 건강하죠. 아니 그러니까 해보고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제 목표가 있다면은 제가 선수 김태규 원장님 얼굴에 필러를 하고 싶어요. 그게 제 목표예요. 그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포인트들 다 잡아놨거든요 지금. 언제든지 네. 오시면은 프리로. 생각도 못한 답이. 언제든지 오시면 프리로 해가지고 제가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아주 그런 유튜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얼굴을 해드릴 테니까 오세요. 약간 이런 동영상으로. 편지 한 번만. 편지 한 번만. 오세요. 편집. 네. 거의 영상 도전장. 편지. 영상 편지. 안녕하세요 김태현 원장님. 폭스앤필의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통해서만 만나 뵙고 있는데요. 언제 한번 오셔서 좋은 얘기 한번 나눠보시죠. 많은 얘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오해가 쌓인 부분들도 원장님이 이제 같이 풀어내주셔야 우리 의료계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판하려는 자리도 아니고요. 한번 같이 환자들, 손님들한테, 고객들한테 더 진실된 얘기 아니면 확실한 얘기를 풀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예전부터 저를 보셨지만 이제 제가 살이 계속 쪄가고 있잖아요. 살이 계속 쪄가고 있어서 옛날에는 그래도 병원에 이제 저희 얼굴 보러 오시는 이제 고객분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사실 아유 알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던 시절이 알죠, 있었는데